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누구보다도 평안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아주 황당하고 기분 나쁜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시작은 몇 년 전, 처음 동서가 생겼을 때였어요. 동서는 그 돈 잘 번다는 치과 의사였고, 저희 시댁에서는 당연히 경사났다며 굉장히 들떠 있었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돈만 밝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30이 훌쩍 넘도록 장가는커녕 연애도 잘 안 하시던 도련님이 무려 치과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니 당연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던 것이었죠. 동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답니다.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보니 뭘 하든 여유로워 보이고 달라 보이긴 하더군요. 동서도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살짝 과할 만큼 호의적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형님이기도 하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그런 과한 호의는 전부 가짜였다는 걸 저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는데요. 동서는 결혼식 이후 시댁에서 얼굴 볼 일이 많아지자 저에게 자꾸만 이것저것을 물어보더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일일이 대답을 해주었죠.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고 하나보다 해서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 동서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전부 제가 걸친 명품들에 대한 것들 뿐이었어요. 형님, 이거 명품이세요? 이거 18년도 한정판으로 나온 지갑이었잖아요. 지금 가격이 몇 배나 뛰었는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그래? 이거 엄마가 주신 거라서 그렇게까지 좋은 건 줄은 몰랐네.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형님 바르시는 그 립스틱도 지금은 품절 뜬 건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것도 엄마도 선물 받으신 건데 잘 안 바르시니까 나한테 주신 거야. 아, 그러시구나. 형님은 패션이나 이런 거에 딱히 관심은 없으신가 봐요. 이거 꽤 귀한 건데. 다 해지고 좀 막 쓰셨네요. 나야 뭐 항상 작업실에 있다 보면 편한 옷이 장땡이라서 이런 화장품이나 옷들은 주로 엄마 거 받아서 입는 게 다야. 관리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써서 그런가 보다. 사실 저는 외할아버지가 관련 업계에서는 유명한 자개장이신데요. 엄마도 그 피를 물려받아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고 저 역시 액세서리 공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공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엄마나 외할아버지 덕에 중요한 자리에 나가게 되면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 옷들이 전부 엄마나 외할아버지를 통해 들어오는 명품들이었던 것이죠. 항상 옷 선물을 많이 받으니 저는 사실 옷을 살 필요가 없이 받은 옷들만 입고 살았는데 그게 동서의 눈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 대답을 듣고는 그때부터 뭔가 안 입고 온 말투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냥 집이 좀 잘 사시는 거였구나. 그러면 형님도 액세서리 디자인은 뭐 어디 미국 같은 데서 전공하고 오셨나 봐요? 돈 많은 집안은 그런 분야는 다 미국으로 보냈다던데? 나는 대학은 따로 안 나왔어. 우리 집이 막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닐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굳이 미국까지 가서 대학을 다닐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작은 공방하고 있는 거고 가끔 플리마켓 같은 데서 판매도 하고 그럴 뿐인데. 네? 형님, 고졸이세요? 참나, 난 또. 하긴 이 가방도 저번부터 계속 같은 가방만 드시는 거 보면 알만하네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못 다루는데. 그날 동서의 말에 저도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 전부터 워낙 저한테 잘하던 동서라 제가 예민한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동서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만날 때마다 자기 친구가 대학 교수라는 둥,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다는 둥 자꾸만 대학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형님은 이런 얘기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동서와 제가 시댁에 찾아뵙는 날짜를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시아버님이 막 정년퇴임을 하셔서 저희 자식들이 그간 고생하신 아버님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남편과 서방님은 일반 회사원이라 주말에는 시간을 뺄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저희 둘이 날짜를 잡기로 했던 것이었는데요. 먼저 연락을 주겠다던 동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제 일정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요. 형님, 시댁 가는 거요. 이번 주 토요일로 하시죠? 이번 주? 나 이번 주 토요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왜? 동서는 다른 날들 다 안 돼? 중요한 약속이요? 술 약속이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고 다들 시간도 어렵게 맞춘 거라. 술 약속이라고요? 대학도 안 나오셨다면서 형님한테 술 친구가 어딨어요? 형님, 젊을 때 좀 노셨구나? 동서가 말한 그날은 제가 공방을 운영하다가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기분 좋게 한잔하자고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는데 대뜸 저에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술 친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공방 운영하다가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모임 갖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동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그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그 약속을 좀 미루실 수는 없어요? 저는 좀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다 같이 시간 되는 날짜 어렵게 맞춘 거긴 한데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런데 동서는 무슨 약속인데? 많이 중요한 약속이야? 네, 저는 좀 중요한 약속이에요. 말해봤자 형님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대학 교수님이랑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당연히 사회 친구들과의 약속보다는 대학 교수와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제 학력을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괜히 화를 냈다가는 마치 교수와의 약속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우기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동서의 일정에 맞춰서 약속을 바꿨죠. 하여간 그날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 동서는 자꾸만 남 무시하는 투가 깔려 있어서 점점 동서가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예 척을 쥐고 살 수는 없으니 저는 동서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구나. 짜증은 나지만 그래 불쌍한 사람이니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 주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씩 짜증나는 소리만 했을 뿐 선을 세게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참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콧대 높던 동서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뭉개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동서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작은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한 학생의 사랑니를 발치를 하다가 작은 사고가 생겼는데 진짜 문제는 사고 자체라기보다는 동서의 불친절한 대응이었어요. 동서의 치과는 그 전에도 동서의 불친절함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하필 그 학생의 어머니가 기자였던 것이었죠. 기사 내용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는 유명해지게 되면서 동서의 병원은 결국 폐업을 해야만 했어요. 뒤늦게 동서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었죠. 그 시기에는 동서도 그렇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니 그 집 둘째 며느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었던 거죠. 의사로서의 평판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동서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다시 새 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다른 병원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지만 그 사건이 동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가족인 걸 어떡하겠어요. 당장 서방님 월급만으로 살기에는 손해를 메꾸기가 한없이 부족했거든요. 덕분에 동서는 그 해의 중요한 시댁 모임이나 명절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사 준비나 음식 등 주방일은 저와 동서가 도맡아 했었는데 동서가 사라지니 저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손을 보태기는 했지만 남자들은 일찍이 벌초를 하고 오거나 힘쓰는 일들을 하는 등 각자 할 일들이 있었기에 크게 도울 수는 없었죠. 연락 하나 없이 잠수를 탄 동서였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저는 힘들어도 누굴 탓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일했어요. 그런 상황을 가장 불편해하셨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에휴, 작은 애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연락 하나는 해야 할 텐데 원. 지 잘못으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연락까지 안 하는지.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무릎이 이래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죠. 어머님께서 한마디씩 조언해 주시는 게 엄청 도움이 되고 있는걸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점만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는 버거운 양인데 제사 끝나고 설거지는 따로 하지 말거라. 알겠지? 그냥 물로만 대충 헹궈놔. 우리가 이따가 식기세척기 돌려버리면 되니까.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큰 것만 닦아놓고 식기세척기 들어갈 만큼만 남겨놓을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원래도 말이 곱지 않은 동서를 탐탁치 않게 보던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동서를 더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동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서방님마저 덩달아 고생하게 되는 걸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두워진 시댁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저와 제 남편은 일부러 더 활기차게 행동하며 지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저희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빠가 조금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저희 동서가 그 병원에 지원을 했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서방님 결혼식 때 한번 와주셨었는데 그때 본 동서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는 혹시 제가 동서를 소개시켜 준 건가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에이 아니야. 동서가 지금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느라고 아빠 병원까지 간 모양이야. 이 근방에서는 좀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은 나도 들었다. 이 분야도 좁아서 소문이 빠른 편이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하러 왔길래 혹시나 하고 연락해 본 거란다. 얼굴은 낯이 익지만 네 동서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했고. 근데 아빠 혹시 조금 덜 중요한 자리는 없어? 지금 동선의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해. 직접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것 말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서가 몇 달째 일도 못 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래. 갚을 빚이 산더미인데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아유 우리 딸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저런 의사 함부로 들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았다. 아빠가 한번 고민은 해볼게. 아빠는 선뜻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를 받아주시기는 하셨어요. 나중에 아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워낙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동서가 중요한 일을 맡을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급여도 높진 않겠지만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었고요. 저와 저희 외가 쪽 집안은 전부 예술 쪽 일을 하지만 제 두 오빠와 친가 쪽 집안은 전부 의사들이셨거든요. 워낙 그쪽 업계 일에는 빠삭하실 테니 어련히 잘해주셨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이야기의 끝에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요. 근데 나은아, 네 동서는 우리가 네 가족인 걸 몰라. 굳이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래? 근데 왜? 얘기하면 안 돼?
괜히 새로 뽑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말 나와봤자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네 동서가 입이 무거워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전에도 사고 쳐놓고 말 실수해서 일 키웠던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그냥 모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도 그냥 크게 티 내지 말고 모르고 있게 냅둬.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긴 하네. 알았어, 그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게. 저는 오빠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사람을 많이 대해본 큰오빠의 해안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동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큰오빠의 말에 동의했고요. 긴 시간 끝에 취직에 성공한 동서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시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방님과 함께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5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을 꽤 챙겼기 때문에 서방님 부부를 한번 집으로 초대해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서방님 부부가 그간 고생한다고 시댁도 잘 찾아오지 않았기에 얼굴 본 지가 꽤 되었긴 했거든요. 저는 동생을 아끼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방님과 동서에게 연락해 날짜를 잡았는데 다들 일하는 곳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모이기 가장 쉬운 곳이 저희 집보다는 제 작업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일찍 공방 셔터를 내리고 그 안에서 놀기로 했죠. 먼지 날리는 작업 공간이 아닌 손님 맞고 저도 식사를 하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4사람이 들어가기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그날은 작업이 끝나고 한번 대청소를 하기는 했어요. 식사 자리인데 먼지가 많으면 불편할 테니까요. 그렇게 쓸고 닦다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하루 종일 작업하고 청소까지 한 옷은 당연히 후줄근해졌는데요. 청소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동서가 찾아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찾아온 것이죠. 동서 혼자 가장 일찍 도착한 게 저로서는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로 모인 거니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좋게 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 본인도 성질을 못 죽여 한동안 고생했으니 철 좀 들었겠거니 의기소침해졌겠거니 하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동서는 공방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개념 없는 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꼴이 그게 뭐예요? 형님, 지금 완전 거지 꼴이신 거 아세요? 형님이 여기 사장님인데 그러고 계세요? 아니, 일 끝나고 동서랑 서방님 온다 그래서 청소하느라 그런 거야. 작업하다 보면 옷이 좀 흐트러지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먼지. 형님, 공방하신다더니 무슨 이런 코딱지만한 상가에서 일하세요? 집이 잘 산다는 건 다 허풍이었나? 액세서리도 죄다 촌스럽고 낡아 빠졌네. 뭐라고?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여기는 내가 학생분들 가르치는 공간이라 아직 미완된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이쪽에 형님이 만드신 거구나. 뭐, 그래도 형님이 만든 액세서리들은 봐줄만은 하네요. 전공도 못했으면서. 뭐 어디서 디자인 카피라도 하셨어요? 카피한 거 없고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오자마자 대뜸 남의 작업실 까내리는 소리나 하고 초대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예의는 지켜 동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형님 공방에서 쓰시라고 예의 챙겨왔는데 이게 여기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여기요. 동서는 미안한 기색이라곤 요만큼도 없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네더군요. 받아보니 유명한 명품 로고가 박힌 휴지통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물건이었죠. 게다가 선물로 휴지통을 주는 건 또 무슨 경우랍니까? 애매하게 기분 나쁜 짓을 하는 게 전보다도 더 심해진 동서는 철이 들기는커녕 성격이 더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서방님과 남편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은 남편과 서방님을 봐서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참아주려고 했는데 금방 술에 취한 동서는 그 뒤로도 입만 열면 계속해서 무례한 말들을 해댔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제 앞에서 저희 아빠 병원에 취직한 걸 자랑인 양 떠들어대더군요. 그쯤 되니 남편도 적당히 동서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동서는 그 입방정을 멈추지를 않았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동서 덕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형님이 무슨 공방하신다고 비싼 옷만 걸치고 다니시길래 그래도 번듯한 모양새는 갖춰놓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속꿉장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잣집이 아닌 건지 아님 너무 부잣집이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하긴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닌 제가 뭘 알겠어요? 안 그래요? 재수씨, 취한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술 좀 작작 드셔야겠네. 에이, 제가 취하긴 뭘요. 제가 대학교 때 술이 얼마나 셌는데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족보도 얻어내고 그랬던 거잖아요. 참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세요? 저처럼 개인 병원 오래 유지하는 것도 다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서, 알았으니까 술 좀 그만 마셔. 동서 지금 발음도 다 꼬여. 형님이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저는 남의 힘 빌려서 성공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자기 부모 도움으로 고생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형님도 집안이 좀 산다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안 가도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만 살더라고요. 그런데 난 그런 애들 진짜 한심해 보이는 거 있죠? 야, 니네 가라. 재수씨 데리고 가. 인사불성이 다 됐네. 참나, 취객 취급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해요. 저야 물론 대형 병원에 다니고 있고. 얘기했었나? 저기 전자상가 쪽에 큰 병원 아시죠? 거기 다니잖아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 제가 그 귀하다는 치과의사니까 큰일을 당해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형님처럼 돈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봐요. 지금보다 더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보, 장인어른 사업 잘 되시잖아. 동서, 많이 취했다. 서방님, 빨리 동서 데리고 가세요. 결국 동서는 서방님 등에 엎혀나가고 저희 부부는 기분만 잔뜩 상한 채 자리를 정리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치우는 동안 계속해서 동서 얘기를 하더군요. 참나, 지도 지 형님 덕에 그 병원 들어가 놓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누가 들으면 뭐 개천에서 용난 줄 알겠어. 지도 꽤 사는 집안에 강남 8학군 출신이면서. 많이 취해서 그랬나 보지.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저러겠어. 자존감이고 나발이고 저건 예의도 개념도 그냥 글러먹은 거지. 입만 열면 대학이 어쩌고 하질 않나. 지 잘난 척만 하질 않나. 자꾸 당신 무시하는 듯한 소리만 해대잖아. 수준이 엇비슷해야 화가 나지. 저건 뭐. 기분은 좀 나쁘다만 너무 유치해서 화가 날 정도는 아니야. 화낼 의욕도 사라진다고나 할까? 당신 큰오빠만 아니었으면 확 다 불어버릴까 했다니까.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부냐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지 병원을 통째로 날려놓고 진짜 순수 자기 능력으로 그 큰 병원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진료는 일부러 못 보게 한다잖아. 급여도 적고. 그래서 별 의심을 안 하는가 보지. 성질머리가 고약하면 눈치라도 빠르든가. 대체 의사 자격증은 어떻게 땄는지 원? 동준이 그놈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 지 와이프가 저렇게 개념을 밥 말아먹고 있는데 찍소리 안 하는 거 봐 아주. 저보다 더 화를 내는 남편 덕에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기분 상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죠. 남편과 의기투합해 결정한 일이니 그 뒤로 웬만하면 동서를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나질 않으니 당연히 부딪힐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몇 개월 뒤 명절이 다가와 저희는 미리 일정 조율을 하고 명절 전날 미리 시댁에 가 있기로 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그 다음날 올 수 있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 별 말 없이 있었죠. 전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은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동서가 왔을 때 둘이 일하면 힘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동서의 그 얄미운 입방정을 조금이라도 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명절 하루 전날 시댁에가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동서와 함께 일할 것까지 계산해서 준비해 놓았죠. 동서의 취직으로 시부모님의 마음도 가벼워지셔서 그날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고 말았어요. 약속했던 시간에 동서가 오질 않는 겁니다. 서방님 혼자 시댁에 오셔서 일을 도왔는데 가족들이 동서는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몰라, 일 끝나고 온댔는데 하며 큰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제사 준비를 했어요. 못 온다고 미리 얘기라도 했다면 전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잤을 텐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 상황이 정말 안 좋게 된 것이었죠. 동서에게 메신저로 무슨 일이 있는지 언제 오는지 물어보아도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서 겨우 제사상을 차려 무사히 제사를 마쳤어요. 뒷정리를 하기 전에 메신저가 울리길래 보니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3만 원만 보내놨더군요. 저는 일단 뒷정리부터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당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동서, 어디야? 지금 가는 중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게 끝이야? 오늘 오전에 온다면서 연락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3만 원은 도대체 뭐고? 대체 뭐 하느라 연락도 안 받고 이제야 오냐고?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좀 자느라 늦었어요. 그래서 돈 드렸잖아요. 일당 3만 원이나 드렸으면 됐지. 왜 아침부터 성을 내세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구만. 형님같이 무식한 고졸이 의사가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아세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운전 중이니까 일단 끊을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전까지는 언짢기만 했던 저는 이 순간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동서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적반하장으로 굴었으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는 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시집을 와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려 애쓰는 편이었는데 동서는 배려는커녕 순전히 지 생각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무례를 저지르니 그 부분에서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상황은 당장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겨우 이성을 되찾았어요. 동서가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니 이따가 식사 자리가 끝나고 데리고 나가서 한 소리를 해도 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시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곧 가족들이 다시 모여 식사를 딱 시작하려는데 그제서야 동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동서가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이 하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가 식사 시간대에 딱 맞춰 도착하니 당연히 가족들의 시선이 고을 리 없었죠. 평소 굉장히 과묵하신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넌 뭐 하다가 이제야 집안에 기어들어오냐? 전화도 안 받고 연락 한 반이 없더니만 네 형님이 여지껏 고생해서 제사 다 치르고 나니 이제야 밥 먹으러 들어오는 게야?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병원에서 한숨 자고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 형님께는 따로 연락도 드리고 사례도 했고요. 저는 대형병원 의사잖아요, 아버님. 역시나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피곤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대답을 하는 동서를 보고 저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어른들 앞에서까지 저런 예의 없는 모습이라뇨.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거들었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동서? 늦으면 미리 연락을 하던가. 늦잠을 자게 돼서 연락이 늦었으면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사과를 먼저 했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동서가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머님은 무릎 아프셔서 가만히 계셨을 거고 다른 분들은 각자 일만 하셨을 텐데 뭐가 고생이에요? 형님이 제목까지 하신 건 제가 아까 돈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일 뺄 수 있는 형님이랑 의사인 저랑 같아요? 시간 많은 형님이 일 좀 더 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원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게 맞는 건데 형님은 고졸이시면서 왜 자꾸 저랑 똑같이 굴려고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봤나? 여태까지 너 대신 고생해준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화가 잔뜩 나신 시어머니가 빽 고함을 질러도 동서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린 채 다 피곤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참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인데 동서는 그 순간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 아빠. 윤지원 의사 있잖아. 내 동서. 그냥 잘라버려. 얘는 진짜 못 고쳐 쓰겠다. 아빠는 뜬금없는 저의 전화에 처음에는 놀라셨다가 동서를 잘라버리라는 제 말에 모든 눈치를 다 채신 모양이었어요. 아주 잠깐 하셨다가 이내 곧바로 그래, 무슨 일인지 알았다. 잘 생각했어.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저의 폭탄 발언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묻더군요. 제가 뭔데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자 제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답니다. 여태 썩은 동태눈 가리더니 이제야 살아나네. 어렵게 얻은 일자리가 귀하긴 했나 보지? 그럼 재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진작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지. 재수씨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놈의 대형병원, 우리 장인어른 병원인 거 몰랐어? 네? 그걸 여태 왜 말을 안 했어요? 형님이 병원장님 딸이라고요? 그 막내딸? 그걸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든 아니든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지금 동서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말 안 한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내가 병원장 딸인 걸 알았다면 동서가 이렇게 무례하고 속물적인 인간이란 걸 몰랐을 거 아냐? 안 그래? 할 말이 없어지자 동서는 괜히 애꿎은 서방님을 탓하더라고요. 당신은 알았을 거 아냐. 이런 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 멍청한 인간아. 나도 몰랐지. 형수네 집안 대충 잘 사는 줄로만 알았지. 나한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해줬었어. 형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 그렇다 쳐도 내 와이프가 형수 집안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냐? 이게 지 와이프가 개념을 밥 말아먹고 다니면 제대로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왜 말을 안 해줬냐고? 이놈 버릇이. 나와. 부모님 앞에서 이러지 말고 너희 둘 다 따라 나와.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리를 피해도 밖에서 엄청 호통을 치는 게 간간히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식사를 드시라고 권해드렸고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분위기를 망치니 시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엄청 맛있게 잘 드셨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했다고 아주 속이 뻥 뚫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진작에 이러지 그랬니?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저것들은 아주 혼이 제대로 좀 나봐야 돼. 그나가 너 그거 절대 무르지 마라. 알겠니? 작은 애 병원에서 자르라고 한 건 말이야. 이후에도 절대 다시 도와주지 말아라. 시아버지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절대 두 번 다시 도와주지 말고 지금 뽑아든 칼도 절대 그냥 넣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도 동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동서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와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소식을 들은 저희 오빠들이 제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빠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병원 내에서는 동서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다고 해요. 병원 관계자들은 동서가 전에 어떤 사고를 치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어린 환자나 어린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불친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왔고요. 아빠는 제가 부탁한 게 있으니 최대한 참아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동서를 해고하라고 연락이 오니 오히려 반가웠다고 해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해고 통지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오빠들은 그런 동서의 인성을 보고 동서가 저에게도 잘하진 않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에게 찾아와서라도 자초지종을 듣겠다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죠. 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마음이 담담해지면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약 보름쯤 지났을까요? 동서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자 직접 제 공방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막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무작정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꼴을 보니 다크서클이며 푸석해진 얼굴이며 그간 고생을 하긴 했나 보다 싶더군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원장님한테 다시 말씀 좀 드려주세요. 원래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 곳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 좀 시키라고요. 네? 형님 가족분들이 전부 의사들이라 지금 제 밥줄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니까요. 얼른 전화해서 다시 화해했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누가 화해를 해? 동서랑 내가? 아, 형님 그러지 말고 제발요. 제가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형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인데 왜 안 해주세요? 이만큼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지금 내가 동서를 괴롭혔다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으면 동서는 그 짧은 기간 돈도 못 벌었어. 그리고 동서, 병원 내에서 불친절하고 환자 대충 봐주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행실을 어떻게 해왔길래 동서 관둔다는 소리에 다들 그렇게 좋아하느냔 말이야. 내가 아니어도 동서는 어차피 잘릴 사람이었어. 괜한 피해망상으로 내 탓하지 마. 형님이 아니었으면 아예 다른 병원에서 일하게 됐었겠죠. 지금 장난해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일부러 형님 손에서 놀아나게 하려고 일을 꾸민 거잖아요. 막말로 내가 부르는 게 값인 치과 의사인데 다른 병원인들 일일 못 구했을 것 같아요? 참나,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본색을 바로 드러내는구나. 실제로 일 못 구하고 있었잖아. 기껏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욕하는 건 무슨 경우야? 잘난 건 부모 만난 것밖에 없는 주제에 유세 떨기는 당신의 집안. 그거 다 카르텔이야. 알아? 애초에 딸이 부탁한다고 아무 의사나 드린 것도 잘못 아니야? 당신 그딴 식으로 인사에 개입해왔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그 병원 혈연 지원 가지고 사람 뽑고 내치고 한다고 다 까발릴 거라고. 동서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공방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조만간 저에게 찾아오겠다던 오빠들이었습니다. 동서는 오빠들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말문이 막힌 듯 했죠. 큰 오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작은 오빠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이미 이 업계에서 나가리 된 주제에 발악을 하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디. 우리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요즘 애들은 하여간 이게 문제라니까. 의사 자격증만 따면 아주 지가 영원히 의사인 줄 알아. 넌 앞으로 이쪽 업계에 청소부로도 발 못 들일 줄 알아. 알겠어? 네가 여지껏 그 코딱지만한 니네 병원에서 한 짓, 우리 병원에서 한 짓, 우리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해줄 테니까. 작은 오빠가 동서를 혼내는 동안 경찰은 이미 도착했어요. 공방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동서는 저희 오빠들에게도 온갖 욕을 하다가 결국 경찰들에게 끌려갔어요. 오빠들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만하다며 굳이 저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주고 재밌는 이야기들만 하다 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재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백수가 되어버렸고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제게 연락해 앞으로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제사든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테니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간 콧대 높게 농땡이 피우던 동서가 다 도맡아 해야 한다면서요. 동서와 서방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더군요. 지금 이혼을 해봤자 동서가 워낙 불리하니 동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살림도 하고 시댁일로 돕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시부모님은 이참에 동서 버르장머리를 싹 고치겠다며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댁에 다녀오니 동서가 그 방정맞던 입을 꾹 닫은 채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지 팔자 지가 꼬아놓은 모양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어쨌든 더 이상 제 속을 긁어대는 방해꾼이 사라지게 되니 저도 요즘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맞이하게 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일상이 평화롭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